GX에서 문제가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가 관건이겠죠. 이게 안 돼서 아마 처음에 맞겠지 않겠나 싶은데, GX를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fx를 오른쪽으로 3칸 평행이동한 그래프랑 리미트, 자, 요 부분을 h가 0 플러스라고 주어 있는 상황에서, 자, h에다가 절대값 통째로 x 더하기 h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빼기 절대값 fx를 한번 해주고 빼기 절대값의 f의 x 마이너스 h가 있는데 요거 빼기 했으니까 더하기 한번 해주고, 그 다음 여기서 분리를 이렇게 해봅시다. 분리하게 되면 절대값의 x 플러스 h 빼기 절대값 fx가 되고, 요 마이너스가 요 밑으로 보낼게요. 얘를 플러스라고 한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h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를 f의 x 마이너스 h 절대값 빼기 절대값의 fx, 요까지 정리하는 거는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자, h가 0 플러스로 가요. h가 아주 작은 양수일 때 얘를 뭐라고 부르면 가장 적당한 표현일까? 절대값에 현혹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자. 얘를 절대값 포함한 이 전체를 하나의 함수처럼 생각을 하면 어떨까? 절대값 fx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gx는 있으니까 hx다 생각해봐. 상상으로 얘가 hx야. 얘는 뭐가 되는 거지? 절대값까지 h에 x 플러스 h 들어간 거잖아. 거기 밑에다가 h가 있는데 마침 h는 또 0 플러스야. 그냥 0도 아니야. 그럼 얘는 뭐라고 보면 좋을까? 우미분계수죠. h의 우미분계수죠. 그러면 얘를 다시 말로 적어보면 이 부분은 절대값 fx를 미분한 x에서의 우미분계수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그 다음 얘는 마찬가지로 x에서 왼쪽으로 조금 갔죠. h가 양수니까. 얘는 요 함수를 아까처럼 hx처럼 생각을 하면 절대값 fx를 하나의 함수처럼 생각을 하면 그 절대값 된 그 함수 전체를 아까 이름으로 h라고 우리가 상상하자 했던 그 부분을 미분하고 여기 x에서의 아주 조금 왼쪽에 있는 미분계수라는 형태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gx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갈 길은 멀지만. 그러면 자, fx가 3차 함수니까 fx를 우리가 이런 정도 형태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알파랑 베타랑 감마에서 근을 가지는 이런 fx라면 f의 x-3은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얘는 알파 더하기 3에 여기에 베타 더하기 3에 감마 더하기 3을 근으로 가지는 이런 그래프인 거고, 얘는 0이 되죠. 얘는 어떻게, 얘를 바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절대값 한 다음에 미분계수를 한번 가볼게요. 일단 절대값 씌운 다음에 여기는 이 fx를 절대값을 씌우면 얘는 알파에서 꺾이고 이런 형태로 생긴 fx에 대한 절대값 형태일 텐데, 자, 이거 미분계수를 여기서 바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대한 미분계수를 우리가 도함수를 그리게 된다면 도함수는 아마도 이런 형태로 여기다 덧칠을 해서 그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꺾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뒤집어진 거, 여기에서부터 요까지, 여기서 요까지는 뒤집어졌으니까 얘를 뒤집어서 그리고 여기서 요까지는 그대로, 아니다, 양수, 여기서 요까지는 그대로 그리고
여기서 5까지는 뒤집어서 그리고 여기서 5까지는 그대로 그리고, 또는 여기에서 바로 이해를 해서 한번 그려보면 우선 이 부분 하기 전에 여기 알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함수 자체를 잠시 이름을 px라고 이름을 좀 지어줍시다. px에서 p의 알파가 뭘까에 대해서 p의 알파 하게 되면 절대값에 대해서 절대값 fx를 미분한 다음에 알파 우극한이랑 절대값 fx를 미분한 다음에 알파의 자극한이랑 꺾이는데 뭔 미분계수예요는 뿔마가 없을 때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달라서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절대값에서 생각해보면 여기가 만약에 알파라면 알파의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는 크기가 같고 부호만 반대라서 더하면 얘는 0이 되지 않겠나. 꺾이는 점에서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를 더하는 개념. 그렇겠죠. 그래서 px에서 여기 p의 알파는 0입니다. 존재 안 해요는 p 알파가 그냥 여기에서 f의 뭐라고 표현할까? 절대값 fx를 미분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x에다가 알파 대입하세요는 꺾여 있으니까 얘는 존재 안 해요가 맞는 말이잖아. 꺾여 있으니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르니까 존재 안 하잖아. 그런데 우미분계수 더하기 좌미분계수는 꺾여 있을 때 존재하죠.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 얘는 플러스 2라서 더하면 0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꺾여 있는 점들에서는 요 함수 값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 그래프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그래프로. 자, 요거를 쳐다보고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에서 연습 한번 해볼까? 요 점에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더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2라고 생각을 해보자. 우미분계수가 얼마지? 요 좌미분계수는 그럼 2배 돼서 나타나겠네. px 자체는. 그래서 증가하는 형태에서는 그대로 2배에서 나타나는 거고, 방금 알파 봤듯이 베타랑 감마점에서는 0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기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2배에서 여기에서의 px 값은 마이너스 2로 나타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px를 한번 그려볼게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에서는 얘가 0이 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여기는 0이 되고요. 요 구간에서는 여기에 대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다 음수겠죠. 내려올 때까지 계속 2배 됐으니까 얘는 간략하게 이런 정도로 그릴게요. 요 구간에서는 여기 기울기들이 전부 다 양수인데 px는 요걸 2배에서 표현할 거니까 요 출발되는 기울기가 2라면 아마 4에서 출발하는 요런 그래프가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에서 기울기는 양수가 2배 됐다가 0 됐다가 음수가 2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곡선이겠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선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합이라는 것은 기울기의 프라임 값을 2배에서 적으면 되니까 얘도 이런 형태의 느낌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린 이 그래프가 px 그린 거예요.
이까지는 어느 정도 그런 값다 싶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px 그래프랑 px랑 f의 x-3이랑 둘을 곱해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알파 플러스 3은 알파랑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 불연속점을 다른 데서 도와줄 수 있을까? 이 그림이라 그러면 px는 확실히 불연속인데 얘가 못 도와주죠. 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점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 그러면 알파는 지 혼자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알파는 근이 요런 형태로 생기는 형태면 여기가 알파가 무조건 불연속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알파는 혼자 해결을 해야 되지. 혼자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애초에 fx에서 접하는 형태였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나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다면 fx가 알파랑 일단 베타랑 두 개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fx가 이렇게 생겼다면 절대값 fx를 표현을 해보면 위쪽으로 요렇게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될 테고 이제는 한번 해봤으니까 px 그림을 여기다가 한번 표현해 볼까? px는 여기에서는 감소하는 거를 2배에서 그리면 되니까 px는 알파까지는 아래쪽에서 감소하는 거 기울기만 2배에서 그리면 되고 여기에 대한 도함수인데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다 하는 개념이라서 조금 복잡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울기를 2배에서 표현하면 되니까 얘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마이너스 3차 함수 도함수랑 똑같이 얘가 이런 형태로 생겼을 거예요. 그러고 여기 꺾이는 부분의 p 값이 아까 여기에서도 꺾이는 부분에 대한 p 값은 0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서 함수 값은 0이 됐다가 색깔 좀 다르게 해야 되겠네. 여기서 알파까지 내려올 동안은 음수 2배 해가지고 여기 돼서 얘가 알파가 되고 여기서까지 증가할 동안은 양수 됐다가 요 점이 요 점하고 같은 점이겠죠. K라고 합시다. 요 점에서 K가 됐다가 그 다음에 베타에서는 내려왔다가 여기서 베타에서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합이 0이니까 0 됐다가 그 다음에 증가하면서 꺾이는 바람에 여기 기울기가 2배한 값이 표현이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요런 형태로 표현되는 게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 그래프가 px,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에 대한 합으로 표현이 되는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그린 김에 요 밑에다가 하나 더 그려봅시다. f에다가 x-3은 얘가 당겨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fx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알파 플러스 3에 베타 플러스 3이 되는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랑 요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곱해가지고 연속돼야 되는데 얘는 베타에서 여기가 베타인데 베타에서 불연속이 생기는 거잖아. 딴 데는 문제가 없죠. 베타 플러스 3이 도와줄 수 있나? 얘랑 같을 수 없는데 안 되잖아. 그럼 이 연속 도와줄 수 있는 경우가 알파 플러스 3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0 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 gx가 0이 된다가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곱해가지고 gx인데 gx가 0이 되게 되는 그런 x값은 순서대로 적어보면 알파랑 k랑
베타에서도 0인데 베타에서 0인데 이 베타를 얘가 도와줘야만 되기 때문에 얘는 알파 더하기 3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 베타 더하기 3 이런 형태로 근이 4개가 요 4개가 될 것이다를 그리면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K는 3차 함수에서 비례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K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 간격 같아요 해서 베타가 알파 더하기 3이 된다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알파 더하기 2여야만 되는 거죠. 여기까지도 이해되겠죠? 그러면 근 4개를 더했을 때 7이 된다 했는데 근 4개를 찾았습니다. 알파랑 알파 플러스 2랑 알파 플러스 3이랑 베타가 알파 플러스 3이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6이에요. 요거 4개를, 요 밑에 알파 하나 더 적을게요. 얘랑 요거 4개를 더한 게 7이 된다 했으니까 이제는 알파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 4알파 더하기 11이 7이니까 넘기면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베타는 당연히 어디 갔나요? 3 더하면 되니까 베타는 2가 되는 형태고, 그러면 fx가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F5 물어봤죠. 36, 108 해서 얘가 답입니다.